저렴한 가격에 복잡한 준비 없이 떠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 하지만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은 간혹 원치 않는 쇼핑이나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자유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39만 8천 원부터라고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100만 원이 훨씬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조금 신경질을 낸다든지 눈치가 좀 보이죠. 실제 통계에서도 올해 해외 출국자가 늘었음에도 패키지 여행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어렵게 대형 여행사에 오래 몸담았던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행사가 많이 생기고 나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꼭 가야 되는 것들을 옵션으로 빼면, 즉 입장료 단가가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 원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딘가에서 충족해야 되니까 옵션 투어, 쇼핑 투어로 메꾸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주요 관광지를 선택 관광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가이드 교육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안 돼 있는 게 업계 평균이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하려면 가이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날 수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큰 투자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기에는 현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는 결국 여행객의 몫입니다. 그냥 제가 여행 중에 있었던 불합리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없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죠, 사실. 사실 이런 패키지 여행의 선택 관광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나 패키지 여행을 가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택 관광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분위기상 어렵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약간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거 불법은 아닌가요? 관광진흥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광진흥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 이외에 부당하게 선택 관광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예.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이게 이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무리한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다 이런 관광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그러면 관광을 하다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아마 그 피해가 소액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뭔가 소송으로 실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을 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강매라든지 아니면 일정 변경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을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예.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조사 후에 시정 조치라든지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